존재하는 감정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던 집을 샀을 때, 아는 사람이 당신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마치 당신의 삶이 가야 했던 방향으로 정확히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그 불편함이 결함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 감정이야말로 더 강력한 당신이 태어나려 한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문제는 거의 아무도 그런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투와 분노, 좌절 뒤에는 엄청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 당신이 개인적 힘,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욱 불편한 사실은 당신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조용한 순간이지만 수년간의 동기부여 강연보다도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SNS를 보고 있거나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거나 그저 삶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던 직장을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상상했던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탄도 아닙니다. 이상하고 불편하며 거의 금기처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불편함과 비교, 그리고 조용히 울려 퍼지는 질문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왜 저 사람은 해냈는데 나는 못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즉시 밀어내려 합니다. 자신을 판단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려 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는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이해하기도 전에 거부할 때마다 그 감정이 전달하려던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특정한 감정을 너무 깊이 숨기는 법을 배워서 그것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시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이 결함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특정한 성취가 당신 안에서 그렇게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조언을 받아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은 무시하라. 나쁜 감정은 피하라. 당신의 진동을 낮추는 감정은 멀리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타당해 보입니다. 분노나 좌절, 질투에 지배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조언이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과의 조용한 전쟁으로 변할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생기면 억누릅니다. 질투가 생기면 없는 척합니다. 좌절을 느끼면 긍정적인 말로 서둘러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댐 뒤에 쌓여있는 압력처럼 그런 감정들은 당신이 무시하려 해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록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더 적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파괴적인 갈등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을 숨기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 결과는 피로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끊임없는 느낌입니다. 이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정들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즉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특정한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감정은 당신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한 가장 정확한 지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만큼 심하게 비난받는 감정도 드뭅니다. 누군가를 질투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죄책감이 즉시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성취는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성취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는 당신이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안에서 그런 감정을 일으킨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매우 가치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열망,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삶과 깊이 연결된 현실, 마치 당신의 마음속 숨겨진 영역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에서 오는 고통에만 머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관점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 안에서 드러난 욕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여라. 같은 자료들은 우리가 보통 지나치는 내면의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질투는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때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속도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깊이 흔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가 수년 동안 추구해 오던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인정, 내가 꿈꾸던 자유, 늘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멀어졌던 발전의 감각.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내 안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는 불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질문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아닌가? 몇 주 동안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다른 일에 몰두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감정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평범한 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내 감정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판단 없이, 죄책감 없이, 가면 없이. 그때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질투 뒤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한 번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욕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질투보다 훨씬 강렬한 에너지, 깨어나는 순간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질투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통제하고 숨기고 많은 경우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온 감정,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억누르려 합니다. 혹은 그 강렬함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환경에 쏟아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 분노가 파괴의 신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축적된 에너지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장 강하게 분노를 느끼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부당하게 멀게만 느껴질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원초적인 힘, 집중된 에너지, 움직이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힘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웁니다. 불평합니다. 사람들, 정부, 환경 혹은 운명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는 낭비되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 강렬함을 새로운 자기 모습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의 힘을 조용한 결심으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제한된 버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반응이 아닙니다. 연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아줄 때 그 에너지는 선택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보통이라면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했을 변화를 지속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지 그 에너지를 느낀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과정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같은 결과에 갇혀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정보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노력 부족 때문조차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더 미묘합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불공정을 분석합니다. 며칠 동안 모욕과 상처를 되새깁니다. 몇 주 동안 원망을 키웁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축적된 에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외부의 갈등을 키우는 대신 그 힘을 새로운 내적 현실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의가 문제에 묶여 있는 한 당신의 정체성도 그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벗어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강화합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모습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장애물을 영구적인 기준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도전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전들을 마음속에 짊어진 채 어디를 가든 함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남겨두고 싶은 것을 계속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에 사용되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비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싸우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식, 새로운 존재 방식,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외부 환경이 마침내 좋아질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기회가 찾아올 때, 인정을 받을 때, 삶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마침내 안겨줄 때,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역전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결정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 제한된 사람으로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오래된 증거를 바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 저질렀던 실수, 놓쳐버린 기회, 이 모든 것은 낡은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계속 유지되는 한 그에 맞는 행동과 선택, 결과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려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현실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버전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각을 내면에서 유지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환상으로서가 아닙니다. 도피로서도 아닙니다. 새로운 심리적 기준점으로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고방식, 끌어당김, 감정 재프로그래밍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설명하려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여라. 와 같은 자료 역시 삶의 기회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내적 상태를 강화하는 방법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 변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흔한 실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특정한 감정이 약함의 신호라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을지도 모릅니다. 질투를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능력의 증거라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만약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각 감정이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밤에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계기판에는 다양한 경고등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 켜졌다고 해서 계기판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는 아직 인정하지 못한 욕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중요한 확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좌절은 현재의 현실과 당신이 느끼는 잠재력 사이의 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을 제거해야 할 문제로만 해석할 때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이 담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는 힘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읽는 법을 더 잘 배울수록 진정한 목표에 대한 명확성도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관심과 성장,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가리키는 내면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신호이지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중요한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메시지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이 작은 변화가 내면의 모든 역학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이해를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명확성을 낳습니다. 강렬한 감정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짜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가 불편함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보통의 자동 반응은 그런 감정을 가능한 한 빨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 탐구하는 것, 해독하는 것. 각 감정이 아직 배우고 있는 언어로 쓰인 메시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투는 종종 인정하지 않은 욕망을 가리킵니다. 두려움은 대개 성장의 임박함을 알립니다. 좌절은 어긋난 기대나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진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자기 이해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안내자가 됩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드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확히 무엇이 이 감정을 일으켰는가?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반응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불편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변화를 직접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감정 에너지를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단계 말입니다. 이제 감정이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힘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변환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 그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판단 없이, 죄책감 없이, 지금 느끼는 것을 고치려는 욕구 없이 그저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내가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혹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관심을 문제에서 의미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의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일으킨 상황에 계속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만들고 싶은 현실로 주의를 옮기십시오. 질투가 욕망을 드러냈다면 그 경험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가 극복해야 할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더 강한 버전의 자신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이 성장을 가리켰다면 자신감 있게 그 확장을 통과하는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바로 이런 종류의 내면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여라 와 같은 전문 자료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원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감정 상태를 강화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단지 더 나은 것을 상상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내적 경험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익숙함이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날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투나 두려움, 분노를 이해하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언제나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외부의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더 많은 인정을 원합니다. 더 많은 기회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실을 만들어낸 바로 그 정체성을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현실은 오래된 정체성 위에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는 반드시 더 깊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기 이미지의 변화입니다. 삶에서 큰 전환을 이룬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식, 새로운 태도, 도전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 자신의 능력과 맺는 새로운 관계.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선택은 그 믿음을 반영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바뀌면 외부 현실은 이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숨겨진 갈등과 진정한 욕망, 그리고 성장해야 할 영역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신으로 향하는 입구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성찰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평생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투로부터 도망치고, 분노로부터 도망치고,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삶에서 몰아내려 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길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질투가 진정한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버전의 당신이 태어나려 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반드시 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저항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창조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느끼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호로부터 배우는 책임을 받아들일 때 이뤄깁니다.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강렬한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의식의 확장과 사고방식, 개인적 성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탐구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가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찾고 있는 빛이 아직 용기를 내어 탐험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한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